영국 언론들은 그를 가스코인 이후 최고의 재능이라 칭송했고, 축구 통계 매체들은 제라드와 램파드의 20대 초반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최고의 스타가 등장했다고 보도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델리 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낯선 경기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가파른 추락으로 알려져 있는 델리 알리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성기 시절의 델리 알리는 거침이 없었는데, 상대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는 알까기를 즐기고 거친 태클을 당해도 피식 웃으며 상대를 도발하던 그 특유의 뻔뻔함과 자신감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천재가 가진 특권이자 여유라고 생각했으나, 그 당당한 태도는 사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소년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단단한 방어기제였습니다. 2023년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유년 시절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 아래서 자란 그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였는데, 6살 때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7살 때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8살 때는 자전거를 타고 마약을 배달했다라는 이와 같이 믿기 힘든 이 증언들은 그가 겪어야 했던 삶이 평범한 유년기가 아닌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사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끔찍한 거리의 법칙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숨쉬게 해준 것은 축구공이었습니다. 알리에게 축구는 장래희망이나 꿈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그것은 폭력과 마약, 그리고 학대가 난무하는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자 90분 동안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 공격적이고 날선 플레이 스타일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히는 거리의 삶에서 체득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12살 무렵에 다행히도 그는 따뜻한 양부모를 만나 MK 돈스 유스팀에 입단하며 축구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 보였고 그의 재능은 폭발했지만 몸은 안전한 곳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한 19살의 델리 알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습니다. 재능은 확실했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불필요한 카드를 받거나 돌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보통의 감독들이라면 이 혈기왕성한 유망주를 강력한 규율로 억누르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배제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당시 토트넘을 지휘하던 포체티노 감독은 달랐는데, 그는 알리의 눈빛에서 반항심이 아닌 애정에 굶주린 불안한 아이를 보게 되면서 그에게 단순한 축구 감독을 넘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훈련장 사무실로 알리를 수시로 불러 전술 이야기가 아닌 인생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왜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묵묵히 들어주었으며, 알리의 거친 기질을 억지로 교정하려 들지 않았고, 대신 그 에너지를 그라운드 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심리적 울타리를 쳐주었죠. 이것은 완벽한 대리부 관계의 형성이었는데, 알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포체티노를 향해 축구계에서 만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며,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서도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었던 알리에게 자신의 모든 결점을 안아주면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포체티노는 생애 처음으로 만난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자 알리의 재능은 무섭게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실수해도 감독님이 나를 믿어줄 것이라는 확신은 그를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대담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케인, 손흥민,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라인을 구축하며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던 2016년과 2017년에 알리는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20골 가까이를 득점하는 괴물같은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델리 알리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포체티노의 뛰어난 전술 때문만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감독을 위해서라면 경기장에서 죽어도 좋다는 헌신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토트넘 구단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는데, 프로 세계에서 감독 교체는 흔한 일이지만 델리 알리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던 유일한 아버지의 상실이자 심리적 안정감을 주던 집이 하루아침에 철거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온 인물은 주제 무리뉴는 포체티노와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를 감싸 안아주기보다는 강하게 압박하고 자존심을 긁어서 오기를 발동시키는 채찍형 리더였습니다. 아마존 다큐멘터리에 기록된 무리뉴와 알리의 대면 장면은 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과도 같았는데, 무리뉴는 알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는 게으른 녀석이라는 말을 남겼었죠. 무리뉴의 의도는 분명했는데, 정체된 천재에게 충격요법을 가해 다시 깨우려는 노련한 승부사의 수였으나, 그는 알리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가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란 알리에게 너는 문제다, 너는 게으르다라는 부정적인 비난은 투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는 트리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알리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포체티노 시절에는 훈련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갈 만큼 성실했던 그가 훈련에 지각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는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새로운 권위자에 대한 반항이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어기제였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무리뉴의 편이었는데 명장이 쓴소리를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알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그가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지지대가 무너져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설 자리를 잃은 알리의 삶은 경기장 밖에서도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축구보다 파티와 패션에 빠져 살았다고 비난했지만 닫힌 방문 뒤에서 벌어진 진실은 훨씬 더 처참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과 트라우마가 덮쳐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잊기 위해 치명적인 유혹에 손을 댔고 그것은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알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생각이라는 것을 멈추고 싶었다고 고백했는데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약물의 힘을 빌려 강제로 의식을 끊어버리는 도피를 선택한 것인데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던 약은 점차 내성이 생겨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낮에는 훈련을 소화하고 밤에는 약에 취해 쓰러지는 위태로운 이중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실에서의 도피는 가상세계로도 이어졌는데 그는 밤새도록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에 몰두하면서 팬들은 그가 게임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며 축구선수가 훈련은 안 하고 게임이나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현실 회피성 게임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게임 속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복잡한 인간관계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그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에버튼으로 그리고 튀르키예의 베식타스로 임대를 떠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니폼만 바뀌었을 뿐 병든 마음은 그대로였고 새로운 팀의 감독들도 처음에는 그의 재능을 기대했지만 훈련장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는 그를 보며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재능을 낭비하는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는 매일 밤 악몽과 싸우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델리 알리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델리 알리의 고백은 화려한 프로스포츠의 조명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적료가 높고 주급이 높고 수만 명의 환호성이 들려도 이 모든 화려한 숫자들도 결국 한 인간의 무너진 마음을 치료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델리 알리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